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응원이 됩니다. 우리 엄마는 점집을 자주 찾는 사람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엄마가 골목 끝 그 집을 드나드는 걸. 간판도 없고 입소문으로만 찾아가는 곳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트럭 사고였다. 갑자기였다. 아버지는 아침에 나갔다가 그냥 돌아오지 않았다. 그 뒤로 엄마는 혼자서 우리 남매를 키웠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빌딩 청소를 했다. 주말엔 옷수선 일을 받아서 했다. 엄마는 늘 바빴지만 늘 불안해 보였다. 처음 점집을 찾아간 건 아버지 49제가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다. 엄마는 그날 저녁 늦게 돌아왔다. 손에 작은 빨간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거 내 책가방에 넣어둬라. 봉투 안에는 한자가 빼곡히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다. 부적이라고 했다. 이거 있으면 안 다친대. 나는 믿지 않았지만 엄마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그냥 가방 안쪽에 넣어뒀다. 그게 시작이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보름에 한 번, 나중엔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는 그곳을 찾았다. 엄마가 점집에 다녀온 날이면 집안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엄마는 그날만큼은 덜 흔들렸다. 덜 불안해 보였다. 오늘은 괜찮은 날이래. 이번 주는 조심해야 한대. 내가 이 방향으로 가지 말래. 엄마의 하루는 점점 그 종이에 맞춰 돌아갔다. 나는 가끔 물었다. 엄마, 거기서 뭐라고 하던데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걱정 말어라. 엄마가 알아서 할게. 중학생이 되고 나서야 나는 알았다. 엄마가 점집에 돈을 쓴다는 걸. 얼마나 쓰는지는 몰랐지만 적지 않은 돈이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친구 엄마들은 미용실에 가고 옷을 샀다. 우리 엄마는 점집에 갔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한 번은 내가 물었다.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믿어서 가는 게 아니다. 안 가면 더 불안해서 가는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는 신을 믿은 게 아니었다. 그냥 혼자 버틸 자리가 필요했던 거였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엄마가 쓰러졌다. 식당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사장님이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갔다. 정밀 검사를 받았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그 일주일 동안 엄마는 점집에 3번 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를 말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많이 진행됐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울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들었다. 치료를 해볼 수는 있지만 장담은 못 드립니다. 병원 복도로 나왔을 때 엄마가 말했다. 내일 점 보러 가야겠다. 나는 처음으로 화가 났다. 이제 그만 가세요. 엄마는 나를 보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의 점집 출입은 더 잦아졌다. 병원 치료를 시작하면서도 엄마는 일주일에 2번씩 그곳을 찾았다. 치료비도 만만치 않은데 점집에 가는 돈은 아끼지 않았다. 엄마, 그 돈이면 약 더 사 먹을 수 있어요. 내가 말하자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약은 몸을 고치는 거고 적인 마음을 고치는 데야.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마음을 고치면 병이 낫나? 하지만 엄마 얼굴을 보면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엄마는 점집에 다녀온 날이면 조금이라도 덜 무서워 보였다. 어느 날 나는 엄마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엄마는 내가 학교에 간 줄 알았지만 나는 일찍 끝나는 날이었다. 멀리서 엄마를 따라갔다. 골목 끝 낡은 2층 건물.
1층은 빈 가게였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 엄마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다.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이 힘들었다. 2층 문 앞에는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예약제 운영. 엄마는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안에서 나오는 사람은 생각보다 젊었다. 40대 후반쯤 정갈한 한복을 입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눈은 차갑게 느껴졌다. 엄마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계단 중간쯤에서 기다렸다. 30분쯤 지났을까? 문이 열렸다. 엄마가 나왔다. 손에는 또 빨간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 봉투에 넣어 건넸다. 얼마인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두툼해 보였다.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이번 달이 중요합니다. 점집 주인이 말했다. 엄마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먼저 와서 있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왔다. 밥 먹어라. 엄마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다. 하지만 그날 밥맛은 없었다. 며칠 후 나는 엄마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빨간 봉투가 가득했다. 수십 개는 되어 보였다. 부적만 있는 게 아니었다. 영수증 같은 종이도 있었다. 손글씨로 적힌 금액들.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날짜가 적혀 있었다. 최근 1년치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엄마가 10년 넘게 모은 적금, 아버지 보험금, 퇴직금, 모두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었다. 저녁 때 엄마가 들어왔다. 엄마, 내가 불렀다. 엄마는 손을 씻으며 대답했다. 왜? 점집에 얼마나 썼어요? 엄마의 손이 멈췄다. 너 서랍 봤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의자에 앉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치료비는 어떡하려고요? 동생 학비는요? 엄마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어떻게요? 점 봐서요? 나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다. 거기서 뭐가 달라졌어요? 병이 나았어요? 돈이 생겼어요? 아무것도 안 달라졌잖아요. 엄마는 울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참 후 엄마가 입을 열었다. 너는 모를 거다. 혼자 애들 키우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 내가 내일 아프면 어쩌지. 애들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쩌지. 그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거기 가면 조금 괜찮아져. 누가 말해주잖아. 괜찮을 거라고. 조심하면 된다고. 그 말 들으면 그날 밤은 잠을 잘 수 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는 혼자 버티고 있었던 거였다. 점집은 엄마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이젠 그만 가세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엄마는 점집에 갔다. 엄마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다.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통증 관리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을 나오면서 엄마가 말했다. 점집 가야겠다. 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말려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점집을 찾아갔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어제보다 더 낡아 보였다. 문을 두드렸다. 예약하셨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점집 주인이 나를 보았다. 누구세요? 김순자 씨 아들입니다. 주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들어오세요. 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하지만 어두웠다. 붉은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다. 벽에는 한자가 가득 쓰인 족자들이 걸려 있었다. 향 냄새가 코를 찔렀다. 무슨 일이세요? 주인이 물었다. 나는 바로 말했다. 우리 엄마한테 받은 돈 돌려주세요. 주인은 잠시 나를 보다가 웃었다. 돌려달라고요? 네. 10년 동안 받으신 거 다요. 주인의 웃음이 멈췄다. 젊은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희 엄마가 여기 돈을 얼마나 갖다 바쳤는지 알아요. 내가 말하자 주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가 원하셔서 하신 일입니다. 제가 강요한 적 없어요. 그냥 길을 보여드렸을 뿐이죠. 나는 주먹을 쥐었다. 길이요? 엄마 불안 이용해서 돈 뜯어낸 게 길이에요? 주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조심해서 말하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고소하세요. 저도 사기죄로 고소할 테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주인이 입을 열었다. 여기 오는 분들은 다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렇게 하면 낫는다. 이렇게 하면 돈이 생긴다 확답한 적 없어요. 다만 조심하세요. 이 방향이 좋아요. 조언했을 뿐이죠.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셨다면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법적으로 따지면 점집 주인 말이 맞았다. 강요한 적 없고 확답한 적 없다. 그냥 조언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 우리 엄마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치료비도 없어요. 여기 갖다 바쳐서요. 그런데 엄마는 아직도 여기 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주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무서워서예요. 혼자 죽는 게 무서워서예요. 그런데 당신은 그 무서움으로 돈 벌잖아요. 주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어머니 무서움을 만든 게 아닙니다. 세상이 만든 거죠. 남편 잃고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세상에서 혼자 버티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저는 그냥 그분들한테 잠시 쉴 곳을 드린 겁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쉴 곳이요? 돈 받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주인이 말했다. 병원도 돈 받고 약국도 돈 받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위로에도 값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점집을 나왔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눈물이 났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 분노를 어디에 쏟아야 할지 몰랐다. 점집 주인이 나쁜 사람인가? 아닐 수도 있다. 엄마가 잘못한 건가? 그것도 아니다. 그럼 누구 잘못인가? 이 세상인가? 혼자 버티는 사람들을 외롭게 만드는 세상? 그날 밤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 점집 가지 마요. 엄마는 나를 보았다. 너 갔다 왔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엄마가 말했다. 나도 알아. 거기 가도 아무것도 안 달라진다는 거. 그런데 왜 가요?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대답했다. 안 가면 더 무서워서.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엄마의 병은 빠르게 악화됐다. 걷기도 힘들어졌다. 식사량도 줄었다.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했지만 엄마는 거절했다. 집에 있을래. 엄마는 집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럼에도 엄마는 점집에 가려고 했다. 몸을 가누기 힘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곳을 찾았다. 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엄마에게 그곳은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외출 준비를 했다. 어디 가세요? 점 보러.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나는 엄마를 택시에 태웠다. 골목 어귀까지 갔다. 여기서 내릴게. 엄마가 말했다. 나는 엄마를 부축해 내렸다.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혼자 갈게. 엄마는 천천히 골목 안으로 걸어갔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엄마는 계단 앞에서 한참을 섰다. 올라갈 힘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러다 천천히 한 계단씩 올라갔다. 2층 문 앞에 도착했다. 엄마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5분, 10분, 15분. 엄마는 문 앞에 계속 서 있었다. 나는 걱정이 돼서 다가가려고 했다. 그때 엄마가 돌아섰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계단을 내려왔다. 엄마, 내가 달려갔다. 엄마는 나를 보고 조용히 웃었다. 왜 안 들어가셨어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계단 아래 작은 의자가 있었다. 엄마는 그 의자에 앉았다. 나도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오늘은 안 볼래. 엄마가 말했다. 왜요? 엄마는 한참 하늘을 보다가 입을 열었다. 문 앞까지 갔는데 무서웠어. 뭐가요? 들어가면 또 물어볼 것 같았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얼마까지 쓸 수 있느냐고. 그럼 난 또 대답할 것 같았어. 다 줄 수 있다고. 엄마가 나를 보았다. 근데 그게 무서웠어. 나는 엄마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거기 가면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를 신한테 맡기게 되더라. 엄마가 말했다. 근데 오늘은 그걸 못하겠더라. 왜요? 엄마는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다. 내가 사는 건 신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내가 정하는 거더라. 나는 눈물이 났다. 엄마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집 가자. 엄마가 말했다. 나는 엄마를 부축해 일으켰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제 안 갈 거야. 점집이요? 응. 나는 엄마를 봤다. 엄마는 조용히 웃고 있었다. 왜 갑자기요?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대답했다. 이제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 시간을 거기 쓰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엄마는 방 서랍을 정리했다. 빨간 봉투들을 모두 꺼냈다. 부적들도 모두 꺼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엄마, 버려요? 응. 이제 필요 없어. 엄마는 10년간 모은 것들을 한 번에 버렸다. 그리고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아버지와 찍은 사진들이었다. 이거나 볼래? 엄마는 그날 밤 오랜만에 아버지 이야기를 했다. 처음 만난 날, 결혼한 날, 우리가 태어난 날. 엄마는 웃으며 이야기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얼굴이었다. 그날 밤 엄마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다. 점 보러 가지 않아도 잠들 수 있었다. 엄마가 점집을 끊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집 앞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 점집 주인이었다. 어머니 계세요? 나는 문을 가로막았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요즘 안 오셔서요. 걱정돼서 왔습니다. 걱정은 무슨, 이제 안 갑니다. 주인의 표정이 굳었다. 왜요? 필요 없으니까요. 나는 문을 닫으려고 했다. 주인이 문을 잡았다. 잠깐만요. 어머니랑 얘기 좀 하고 싶어요. 할 말 없어요. 돌아가세요. 그때 안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엄마가 나왔다. 점집 주인을 보자 표정이 굳었다. 어떻게 여기를? 어머니가 안 오셔서 걱정돼서 왔어요. 주인이 말했다.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엄마. 내가 말렸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주인이 들어왔다. 거실에 앉았다. 왜 안 오세요? 주인이 물었다.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대답했다. 이제 그만 가려고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필요 없어서요. 주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필요 없다고요? 네. 10년 넘게 오시던 분이 갑자기 왜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주인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빨간 봉투였다. 이번 달 거예요. 어머니 올해 운세가 안 좋아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엄마는 봉투를 보지 않았다. 필요 없어요. 어머니, 지금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이거라도 가지고 계셔야. 됐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이제 그런 거 안 믿어요. 주인이 벌떡 일어났다. 안 믿는다고요? 10년 넘게 믿으시던 분이 갑자기 왜 안 믿어요? 엄마는 조용히 주인을 보았다.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기댈 곳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주인의 얼굴이 붉어졌다. 기댈 곳이요? 저한테 얼마나 많은 걸 받으셨는데요? 위로받고 힘없고 그래서 버티신 거 아니에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위로는 아니었어요. 그냥 두려움을 미룬 거였어요. 주인이 비웃었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어쨌든 도움 되신 거잖아요. 도움이요? 내가 끼어들었다. 우리 엄마 돈 다 뜯어간 게 도움이에요? 주인이 나를 쏘아봤다. 뜯어갔다고요? 어머니가 스스로 주신 거예요. 제가 강요했어요? 협박했어요? 아니지만, 그럼 뭐가 문제예요? 주인이 소리쳤다. 어머니는 불안하셨어요. 혼자 애 키우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희망을 드린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 말 한마디면 하루를 버틸 수 있잖아요. 그게 뭐가 나빠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주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엄마는 실제로 그 말에 기대서 버텼다. 하지만 그게 옳은 건가? 희망이라고 하지 마세요. 엄마가 입을 열었다. 그건 희망이 아니었어요. 그냥 회피였어요. 주인이 엄마를 보았다. 회피요? 네. 제가 무서운 걸 직접 마주하지 않으려고 당신한테 맡긴 거예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신이 알아서 해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제 삶을 사는 게 아니었어요. 주인이 비웃었다. 그래서 이제 당신 삶을 산다고요? 얼마 안 남은 시간에? 순간 나는 주인의 멱살을 잡았다. 뭐라고 했어요? 주인이 내 손을 뿌리쳤다. 사실이잖아요. 어머니 시한부잖아요. 이 새끼가. 그만해. 엄마가 소리쳤다. 나는 멈췄다. 엄마를 봤다. 엄마는 울고 있었다. 그 사람 말이 맞아. 엄마가 말했다. 나 얼마 안 남았어. 그거 나도 알아. 하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내가 선택하고 싶어. 신한테 맡기지 않고. 주인이 비웃었다. 선택이요? 뭘 선택한다고요? 어차피 결과는 같은데. 엄마가 주인을 똑바로 봤다. 결과는 같을지 몰라요. 하지만 과정은 달라요. 내가 선택한 하루와 누군가 정해준 하루는 달라요. 주인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냥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후회하실 거예요. 주인이 말했다. 마지막까지 혼자 버티려면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주인이 문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엄마가 주저앉았다. 나는 엄마를 부축했다. 괜찮아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하지만 엄마는 한참을 울었다. 주인 말이 맞았다. 엄마는 외로울 거였다. 하지만
엄마는 그 외로움을 선택했다. 신에게 맡기는 대신 그 일이 있고 나서 엄마는 조용히 살았다. 점집에 가지 않았다. 기도도 하지 않았다. 대신 하루하루를 정리하듯 살았다. 옷장을 정리했다. 필요 없는 건 다 버렸다. 서랍을 정리했다. 중요한 서류만 남겼다. 사진첩을 꺼냈다. 한 장 한 장 보며 이야기했다. 이거 내가 돌 때야. 이건 동생 처음 걸을 때. 이건 아빠랑 바다 갔을 때. 엄마는 웃으며 이야기했다. 나는 그 옆에서 들었다. 가끔 엄마가 물었다. 나 죽으면 화장해. 왜요? 무덤 관리하기 힘들잖아. 너희 부담 주기 싫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유골은 바다에 뿌려. 바다요? 응. 아빠가 바다 좋아했거든. 엄마는 차분하게 자기 죽음을 준비했다. 무서워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냥 담담하게 정리했다. 어느 날 엄마가 물었다. 너 혹시 엄마 원망해? 왜요? 점집에 돈 다 쓴 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거짓말. 엄마가 웃었다. 너 그때 엄청 화났잖아. 나는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다. 화났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엄마가 나를 보았다. 뭘?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혼자 애들 키우면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나는 계속 말했다. 그래서 거기라도 간 거 이해해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이해는 해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많이 외로웠어. 정말 많이 외로웠어. 엄마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아빠 없이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도 몰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 내가 내일 죽으면 애들은 어떡하지? 내가 아프면 애들은 누가 키우지?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생각하면 잠이 안 와. 그래서 점집에 갔어. 거기 가면 누가 말해주잖아. 괜찮을 거예요. 신이 지켜줄 거예요. 그 말 들으면 그날 밤은 잘 수 있었어. 나는 엄마 손을 꽉 잡았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엄마가 웃었다. 그래, 내가 있지. 이제 다 컸네.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다. 며칠 후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다. 119를 불렀다. 병원에 실려갔다. 의사 선생님이 나왔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보고 싶어요. 들어가세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엄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나는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엄마가 천천히 눈을 떴다. 왔구나. 네.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힘이 없었다. 미안해. 왜요? 엄마가 너무 일찍 가는 것 같아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는 충분히 오래 버텼어요. 엄마가 웃었다. 그래. 엄마 많이 버텼지.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가 물었다. 너 엄마 자랑스러워? 네. 거짓말. 엄마가 웃었다. 점집 다니는 엄마가 뭐가 자랑스러워. 나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마지막에 그만둔 거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나를 보았다. 왜? 엄마가 자기 삶을 되찾았잖아요. 신한테 맡기지 않고.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엄마 되찾았어. 늦었지만. 나는 엄마 손을 꽉 잡았다. 안 늦었어요. 엄마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조금만 자고 올게. 네. 주무세요. 엄마는 그렇게 잠들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지 않았다. 엄마의 장례는 조용히 치렀다.
친척 몇 명과 동네 분들이 오셨다. 엄마가 일하던 식당 사장님도 오셨다. 좋은 분이셨어요. 사장님이 말씀하셨다. 힘들어도 한 번도 힘들다고 안 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3일장을 마치고 화장을 했다. 엄마 유언대로 바다에 뿌리기로 했다. 동생과 함께 바다에 갔다.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다. 엄마, 여기에요. 나는 유골함을 열었다. 바람이 불었다. 엄마의 유골이 바다로 흩어졌다. 동생이 울었다. 나도 울었다. 우리는 한참을 바다를 보며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 방을 정리했다. 서랍에는 엄마가 정리해둔 것들이 있었다. 중요한 서류, 통장, 도장, 그리고 편지 한 통.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편지를 펼쳤다. 아들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 너는 옆방에서 자고 있구나. 엄마는 지금 너무 행복해. 내가 옆에 있어서. 엄마 평생 후회가 많았어. 아빠 일찍 보낸 것. 너희한테 좋은 건 못 해준 것. 점집에 돈 쓴 것. 하지만 마지막만큼은 후회 안 해. 엄마 마지막에 제대로 살았거든. 신한테 맡기지 않고 엄마가 선택했어. 그게 자랑스러워.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누군가에게 기대지 말고. 내 삶은 내가 선택해. 무서워도, 외로워도, 그게 내 삶이야. 엄마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동생도 울었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다. 며칠 후 나는 점집을 다시 찾아갔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엄마가 마지막으로 섰던 곳. 나는 그 계단에 앉았다. 엄마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지만 엄마는 돌아섰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나는 그게 이해됐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었던 거다.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나는 일어났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왔다. 엄마처럼. 집으로 가는 길 나는 생각했다. 엄마가 남긴 건 돈이 아니었다. 마지막 선택이었다. 그 선택이 나에게 가르쳐줬다. 삶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누구에게도 맡기면 안 된다고. 무서워도, 외로워도, 그게 내 삶이라고.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웠다. 마지막까지 자기 삶을 살았던 엄마가.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기로 했다. 엄마처럼. 엄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다.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동생은 대학에 다녔다. 우리는 각자 바쁘게 살았다. 하지만 가끔 엄마 생각이 났다. 특히 힘들 때,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미래가 불안할 때, 그럴 때면 엄마가 떠올랐다. 신한테 맡기지 마. 내 삶은 내가 선택해.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 실패하면 잘릴 수도 있는 일이었다. 나는 무서웠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그때 문득 생각났다. 엄마도 이랬겠구나. 매일 밤 이렇게 무서웠겠구나. 그래서 점집에 갔겠구나.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엄마와 다른 선택을 했다. 점집 대신 선배에게 전화했다. 선배님, 조언 좀 구하고 싶어요. 선배는 흔쾌히 만나줬다. 이야기를 나눴다. 조언을 들었다. 위로받았다. 하지만 결정은 내가 했다. 선배가 정해주지 않았다. 나 스스로 선택했다. 프로젝트는 성공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었다. 내가 선택했다는 것. 그게 중요했다. 동생도 비슷했다. 동생은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형, 나 뭐하고 살아야 할까? 내가 정해.
그게 어려우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나는 동생에게 엄마 이야기를 했다. 엄마가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동생은 한참을 듣다가 말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엄마처럼. 응, 엄마처럼. 우리는 엄마를 닮아가고 있었다. 마지막 엄마를.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점집을 봤다. 엄마가 다니던 그곳은 아니었다. 다른 동네의 다른 점집이었다. 문 앞에 한 여자분이 서 있었다. 40대쯤 되어 보였다. 망설이고 있었다. 들어갈까 말까?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도 무서운 거겠지. 혼자 감당하기 힘든 거겠지. 나는 다가가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저 사람의 선택은 저 사람 몫이니까. 하지만 마음속으로 빌었다. 저 사람도 언젠가 엄마처럼 자기 삶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집에 돌아와 엄마 사진을 봤다. 엄마 잘 지내요?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다. 나 엄마 닮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엄마요. 나는 엄마 사진에 말했다. 고마워요. 가르쳐줘서.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엄마는 이미 충분히 말해줬으니까. 삶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그게 무섭고 외로워도 그게 내 삶이라고. 나는 그렇게 살기로 했다. 평생. 엄마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다. 나는 결혼을 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우리 아기 생겼어. 나는 기뻤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다. 아빠가 된다는 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엄마처럼 혼자 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엄마 사진을 꺼냈다. 엄마, 나 아빠 돼. 무서워. 사진 속 엄마는 그저 웃고 있었다. 나는 그때 알았다. 엄마가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아이를 키운다는 건,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 그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엄마는 그걸 혼자 감당했다. 아빠 없이 20년 넘게. 눈물이 났다. 엄마, 정말 대단했어. 나는 할 수 있을까?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엄마라면 뭐라고 했을지. 내가 선택해. 무서워도. 나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무서워도. 아이를 키우기로. 엄마처럼. 10개월 후 딸이 태어났다. 작고 예쁜 아기였다. 처음 안았을 때 손이 떨렸다. 잘 부탁해. 아기에게 말했다. 아빠가 잘할게. 하지만 쉽지 않았다. 아기는 밤마다 울었다. 잠을 못 잤다. 일도 힘들었다. 돈도 부족했다. 나는 지쳐갔다. 어느 날 새벽 아기를 안고 있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다. 점이라도 볼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말해줬으면 좋겠다. 괜찮을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그 말이 듣고 싶었다. 나는 그때 이해했다. 엄마가 왜 점집에 갔는지 정말로 이해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엄마도 이랬겠구나. 매일 밤 이렇게 지쳐 있었겠구나.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겠구나. 나는 아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엄마 사진을 봤다. 엄마, 이제 알 것 같아. 왜 그랬는지. 정말 힘들었을 거야. 눈물이 났다. 미안해. 그때 이해 못해서. 화내서. 사진 속 엄마는 그저 웃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울었다. 아내가 나왔다. 왜 그래? 엄마 생각나서. 아내가 내 옆에 앉았다. 힘들지? 응. 나도. 우리는 서로를 봤다.
그래도 우리 같이 있잖아. 아내가 말했다. 엄마는 혼자였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는 혼자였다. 나는 아내가 있다. 엄마보다 나은 상황이다. 고마워. 내가 말했다. 같이 있어줘서. 당연하지. 아내가 웃었다. 우리는 손을 잡았다. 그리고 함께 아기를 봤다. 엄마,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엄마 마음은 이제 알 것 같아. 정말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나는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말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을 거야. 신에게 맡기지 않을 거야. 하지만 혼자 버티지도 않을 거야. 아내와 함께, 가족과 함께, 그렇게 살 거야. 그게 엄마가 바랐던 거니까. 아기가 웃었다. 처음으로 웃었다. 나도 웃었다. 아내도 웃었다. 우리는 함께 웃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죠? 딸이 5살이 되던 해였다. 나는 오랜만에 엄마가 살던 동네를 찾았다. 이사 간 지 오래됐지만 가끔 그리워서 왔다. 골목을 걸었다. 엄마가 걷던 길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다. 점집, 낡은 2층 건물. 1층은 여전히 빈 가게였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엄마가 마지막으로 섰던 곳. 나는 계단을 올라갔다. 한 계단 한 계단. 엄마도 이렇게 올라갔겠지. 무릎이 아파서 천천히. 2층 문 앞. 엄마가 마지막으로 섰던 곳. 나는 그 자리에 섰다. 문은 닫혀 있었다. 간판은 여전히 없었다. 하지만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다.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나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엄마처럼. 5분, 10분, 15분. 나는 엄마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생각했다. 들어가고 싶었을까? 아니면 돌아서고 싶었을까? 둘 다였을 거다. 들어가면 편해질 것 같았을 거다. 누군가 말해줄 테니까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을 거다. 또 기대게 되는 게, 또 선택을 맡기게 되는 게. 엄마는 결국 돌아섰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나도 돌아섰다. 계단을 내려왔다. 엄마처럼 아래 의자에 앉았다. 엄마가 앉았던 그 의자.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 혼자 중얼거렸다. 나 이제 알 것 같아. 왜 그날 안 들어갔는지.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는 자기 삶을 되찾고 싶었던 거지.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바람이 불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있어. 힘들지만, 무섭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하고 있어. 나는 일어났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다. 엄마가 걸었던 길을, 집으로 가는 길,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봤다. 한 여자분이 점집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50대쯤 되어 보였다. 나는 잠시 멈춰섰다. 저 사람도 엄마처럼 힘든 거겠지. 혼자 버티기 힘든 거겠지. 나는 다가가고 싶었다. 말해주고 싶었다. 거기 가지 마세요. 당신 삶은 당신 거예요. 하지만 하지 않았다.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 나는 그냥 지나쳤다. 집에 돌아왔다. 딸이 달려왔다. 아빠, 나는 딸을 안았다. 놀러 갔다 왔어? 응. 딸은 웃었다. 나도 웃었다. 아내가 나왔다. 다녀왔어? 응. 어땠어? 엄마 생각 많이 났어.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힘들었지? 아니, 괜찮았어.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딸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나는 엄마 사진을 봤다. 거실 선반 위에 놓여 있었다. 엄마,
마음속으로 말했다. 나 잘 살고 있어.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힘들어도 내가 선택하면서.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다. 나도 웃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엄마는 점집을 끊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다. 끄는 사람이었다. 마지막 순간에 그게 중요했다. 늦지 않았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았다. 그리고 나에게 가르쳐 줬다. 삶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누구에게도 맡기면 안 된다고. 무서워도, 외로워도, 그게 내 삶이라고. 나는 딸을 봤다. 아빠, 딸이 웃었다. 나도 웃었다.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 삶은 내가 선택하면서 할머니처럼, 아빠처럼 저녁을 먹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다.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할 일, 평범한 이야기들. 하지만 행복했다. 이게 삶이구나. 누군가 정해준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 그게 행복이구나.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딸을 재웠다. 아내와 차를 마셨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엄마 고마워.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엄마는 이미 충분히 말해줬으니까. 보여줬으니까.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다. 점 보지 않아도, 신에게 맡기지 않아도 잠들 수 있었다. 엄마처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본 콘텐츠는 창작 스토리이며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응원이 됩니다.